동아약품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2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0.43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아약품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동아약품 이즈 두 번째 모양인데, 오노 4세 윤희노 대표 세대교체 신호탄 쐈다. 주샛별 기자가 블로터에서 4월 11일 오전 6시에 보도를 했네요. 동아약품의 오노 4세 시대가 개막했다. 윤도준 동아약품 회장의 장남인 윤인호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꿰찼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유준하라고 전문 경영인이 있는 모양이고 윤인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 1984년생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40 정도 나이가 됐네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두루 그 여러 회사 부서에 근무를 해가지고 밝혀서 사업 담당 상무까지 일반의약품 사업 담당까지 거쳤다는 소개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 대표는 동아약품의 지주회사인 DWP 홀딩스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동아약품 지분도 6.4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윤 회장이 3월 19일 윤 대표께 동아약품 보통주를 4.13%를 증여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미남으로 생긴 타입이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첫 번째 나왔던 것은 가스활명수 2일 신산업 확보 절실. 저도 그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하면은 가스활명수 애용을 했는데, 이게 그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은 일제시대 때죠. 전인가? 음, 그렇게 되는데, 요게 뭐 알코올에다가 뭘 좀 첨가해가지고 어, 약간 그 술이 약한 사람들은 활명수 먹어도 약간 취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 저보다 한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638억 원을 달성해서 8.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5%,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익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 원가가 더 올랐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7.1%밖에 증가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7.4% 증가했습니다. 매출 어, 총이익 금액보다 약간 더 증가를 했죠. 그 결과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195억 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0.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8.5%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 율로는 마진율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가 8.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억 1,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스루풋 영업이익률과 원가 영업이익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가 영업이익률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그 제품, 상품, 제공품 3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28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전년보다 60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좀 요즘 관세하고 관련된 거하고 비유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 증가에 재고 증가는 일반 상식인가? 국가 GDP도 재고의 증가를 넣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우려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마도 재고는 감소하겠죠. 관세가 높아져 가지고 재고를 필요한 만큼만 살라고 그럴 겁니다. 재고가 감소한 만큼 현금 흐름은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선된 현금 흐름으로 어, 뭐 좀 소비자 입장이든 본인들이든 수입업자든 또 제조업체든 그 현금 흐름이 개선된 거 가지고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그래서 저는 스루프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한번 그 또 별도 생전 우선순위 방송에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60억 7,1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5%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175억 원으로 8.7% 증가했고 운영경비도 8.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28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671억 원을 뺀 61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33%, 0.9%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별도로 그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CAI의 증가맥과 회사가 제시한 증가맥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가 여기서 패스가 되면은 나머지도 좀 그, 이 투명성이 미리 암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8년 전통기업답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WCA 표준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좀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재고자산 명세는 그 기말 재고들만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 주석을 보면은 유형자산에 대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그 주석은 이렇게 흐름으로 요 원래 2024년 말이 맨 우측에 있던 거를 제가 일로 땡겨왔어요. 비교하려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처럼 취득, 처분, 계정대체, 환율 차이,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재고는 재고자산은 왜 이렇게 못 해주냐? 그래서 유형자산과 같이 재고자산도 흐름으로 공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상품이 있었고 제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있었죠. 제공품은 뭐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그 결산할 당시에 그 제공이니까 요 흐름으로 안 나오는 것도 일반 재고에는 있긴 있겠지만은
특히 원재료 등은 원재료 매입액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입고 출고 요 사용량, 생산에 투입된 사용량 이런 것들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 중인 자산이 그, 그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공장 생산 시설을 좀 증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2단계 총 제조 비용, PQ 총 제조 비용도 당연히 1단계가 일치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하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2022년도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123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123억이 늘어야 되는데 91억 분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31억 7,4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면은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폐기 손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 손실액과 폐기 손실액을 찾아봤더니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 손실이 2022년도에 53억 5,100만 원이나 되고 또 그 후로는 그 다음에는 반 정도 줄었습니다만 다시 폐기 손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가 17.3%나 됩니다. 폐기 손실률이 전체 재고액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에서 타의 제약회사도 본 적이 있는데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폐기 손실이. 폐기 손실이라 그러면 참 잘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동아약품은 상당히 이게 높다는 얘기죠. 폐기 손실이 53억이나 된다니까 그 현금이 날라간다고 봐야죠. 폐기 손실은 현금이 이만큼 날라간다. 음, 그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만은 스케팁 시즘으로는 폐기 손실률에 무자료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젊었을 때 저는 일본 말로 배가지고 이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이제 낙가마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낙가마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무자료로 그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사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낙가마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개명천지에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하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스 활명수는 이제 이 약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일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바카스도 그렇지만은 그거는 동아 제약 거죠. 그 유명한 그런 드링크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런 거가 무자료 거래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좀 내보게 됩니다. 워낙 폐기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785억 원이 집행이 돼서 4.6% 증가했습니다. 인원수는 2명이 줄었는데 평균 임금은 어, 줄었고 평균 임금은 9,530만 원. 요것은 이제 급여하고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가 합한 금액으로 별도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을 위해서 다 나가는 거니까 퇴직급여는 실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충당을 해야죠. 매년 1년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별도로 표기하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4.8%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2.9%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1.3%, 광고 많이 때리네요. 23.7%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4.2회전으로 2022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수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020년대는 무차입 경영을 했는데 아마 공장 질설 때문에 계속해서 차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데 두 가지 요소 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순이 나왔는데 이거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보여주면은 실질적으로 그 수량상으로도 그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단가 추이 뭐 이런 게 뭐 가지수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여기 근데 구매액은 266억 구매했다고 돼 있는데 뭐 많은 거를 하는 모양이죠. 기타가 84.2%나 되니까 어떤 대표적인 샘플을 세 가지 정도 판코레스용, 풀시딘용, 쌍화탕용 요거에 대한 매입액만 얘기했지 가격 추이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또 그 드링크류나 활명수 같은 거는 이제 병 가격도 들어가겠죠. 어, 또 상품도 있는데 상품 같은 것도 좀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좀 불투명하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데 그리고 판매 가격은 3년 동안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가스활명수 가격은 올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활명수 가격 같은 것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조금표로 작성한 거고요. 그런데 판매 가격 동결이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한번 인식이 가능하지 않겠냐. 왜냐? 스르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그게 동결이니까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아마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야 또 이게 그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봤는데 수르푸스는 그 운영 경비와 매출 재료비를 두 가지로 각각 디커플링해서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 경비가 8.8% 증가했는데 올해는 한 8%까지만 증가한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고요. 영업이익률이 3.7%로 떨어져 있는데 5% 정도 그 영업이익을 더 낸다. 이렇게 했을 때 한 3,920억 정도 매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상응한 매출 재료비도 한 8% 정도 올리면은 유사한 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 스르픈율을 변수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 그 영업 부문
그쪽에서 3,900억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면은 한 140억 정도 남는 거로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4.6회전까지만 좀 올려보자. 한 10%더 좀 해보자. 이것은 생산을 좀 줄여가지고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 올리는 방법이 있고, 판매를 더해서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된다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4,328억 원이 돼가지고 운영 경비가 6.4% 맥시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영업이익은 280억으로 크게 10%만 더 노력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회전율이 중요한 요소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도 원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항상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타나고요. 판매액가는 원가 회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매 예가 원가 회계를 그동안에는 생략을 했는데 항상 분석은 합니다. 하는데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안 했는데 오늘은 참고적으로 사고 실험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앞에 그 별도 그 총 제조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가 좀 원가 회계 아니 스루풋 회계보다 아까 3,900억으로 했죠. 어, 거의 비슷한 변수를 적용하면은 똑같이 그래도 3,950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회사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니까 항상 많이 팔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어떤 납품 단가. 그러면은 이익이 요거 뭐 39만 5천 원짜리 팔아가지고 19,000원 정도 남는다는 게 이게 장사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 매출 2%만 좀 더 해보자. 그러면은 재고가 이거 10% 증가한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앞 단계를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를 매출을 더하면은 재고도 비례해서 8%까지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4천억을 하게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221억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끙끙거리고 논리적으로 로직을 만들어서 한 거죠. 어느 정도 재정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더하는 거고 거기에서 총 제조 비용이 나온 다음에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뺍니다. 요 금액을 더한 게 이제 매출원가.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가 내려가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2% 증가시켜 가지고 221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원가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스루포트 회계가 편하죠.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 생산 재고 증감이 이익에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래서 단 하나를 가정했는데 매출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감소해서 재고를 줄일 경우, 그 다음에 생산을 증가시킬 경우
요거 변수를 두 가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생산 감소했을 때는 221억 원이 나오고 생산이 증가했을 때는 거꾸로 그 112억 원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현금이 생산이 감소했을 때는 현금이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요거를 어, 줄어든다고 보는 거고요. 현금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질 손익은 12억 7,200만 원 생산이 감소했을 때 이렇게 되고 생산이 증가했을 때는 현금이 더 나가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줄어버립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98억 원이 더 매출액이 불변한 당에서 재고 증가하면 원가 회계에는 이익이 나는 거로 계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직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생산 감소할 때 그 매출원가 여기 이렇게 해봤고 또 생산 증가했을 때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매출원가도 여기 쭉 산출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불변인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판매 관리비도 뭐 그냥 안 는다고 봤어요. 그냥 더 추가 정도 하니까 어차피 고정 비용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할 때가 더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어, 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면은 돈을 더 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출 쪽에서도 보면은 수출이 불변한 상태에서 극단 과정에서 생산을 증가하면은 돈을 잃는다. 그러니까 국내에 악성 재고가 쌓이면은 돈을 잃는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밀어내기 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덤핑하는 경우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덤핑 판매입니다. 왼쪽에는 이 5% 덤핑을 했을 때 이 매출원가 나오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아니 계획을 세웠어요. 종합적인 역량은 그 10%가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 재고 그맨 처음에 사업 계획했을 때 5% 증가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5%를 이 말하자면은 그 덤핑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 5% 영향을 받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낮추면은 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2억으로 팍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재고 감소액은 생산 재료비율로 해가지고 재고 감소액만큼 현금 이익이 안 나갔으니까 이익이라고 그러지만 영업이익 감소는 무려 327억 원이나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 대비 요거하고 요거의 갭이 그러면은 덤핑을 5% 판매 가격을 5% 디스카운트 하면은 실질적으로 313억 원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5%만 덤핑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나게 돼 있는데 조금만 더 덤핑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냐? 재고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정가 판매보다 매출액은 감소할 거죠. 그래서 중공이 CCP가 정부 보조금으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 정부 재정으로 메꿔날 수 있겠느냐?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다 정부 보조금도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중국만 145%인가 이번에 때려버리겠죠. 어,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덤핑 수출로 메꾼다 그러면은 수익 감소의 악순환으로 국가 자본주의, CCP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무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 얘기를 하면서 원가회계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국내에서 유독 외롭게 떠들고 있는 거죠. EH 세후 현금 순이익 1번 411억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70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 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543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잉여 현금흐름으로써 주주한테, 아니 그 채권자한테 423억 원을 추가로 그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년 만에 4.1%에서 13.3%로 증가했습니다. 어, 뭐 지난해에는 지급이자가 없었는데 그 0.2% 지급이자로 나간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게 별도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 현금 나간 거는 그거에서 뺍니다. 실제 그 현금 지급한 것만 따집니다. 어, 그 이자 비용으로 나간 것을 그 이 대출 이자를 안 갚으면은 그 아마 그 은행에서는 대출 그 원리금을 올려버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49억 8,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마가 아니고 이익배당 1.1%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5,880원으로 연초보다 420원이 떨어졌습니다. PBR은 0.43 상태고요. 이게 1까지 올라가려면 어떡할 거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폐기 손실만 줄여도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 내역은 DWP 홀딩스가 15.22%, 가송재단이 6.30%, 윤도준 씨가 5.13%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 기준인데 3월 달에 증여를 통해 가지고 그, 그 새로운 젊은 그 4세대 그윤 이름을 지금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사색 대표가 이 지분율을 가져간 것으로 이렇게 저기 신문 기사가 난 거죠. 이상 동화약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고 실험도 해봤고 관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